자, 이번 시간은요, 취업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죠. 취업의 기술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CMI 연구소의 전미옥 대표님 그리고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요. 두 분께서 준비해 오신 취업의 기술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2013 상반기 공채 사전 준비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 정말 구직자분들께서 정말 기다리셨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이제 곧 임박했죠. 상반기 그렇습니다. 공채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얘기 좀 해주시죠. 우리 신현종 네. 대표님부터. 예, 이제 명절이 지나서 이제 관심을 끄는 부분이 바로 이 공채인데요. 네. 보통 기업들이 3월이 되기 전에 이 채용 예정 공고란 것을 내서 일정한 자격이나 채용 조건 등을 공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반면에 이제 구직자들은 이와 별도로 2월 달에 토익이 2번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익 시험을 준비하느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취업 준비를 상당히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3년 상반기 공채 준비를 과연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반기 공채를 준비한다는 게 사실 인생에 있어서도 아주 큰 이 대형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준비를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자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지금 보면은요, 이렇게 그냥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만약에 회사에 채용이 된다 그래도 이게 더 큰 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도 채용 규모를 지금 줄였다고 하고 고용 동향 같은 경우에도 20대 취업률이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취업 준비한다 그래서 토익 시험 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또 2월 달엔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할 것 없이 지금 졸업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졸업식에 쫓아다니다가 하다 보면은 준비할 시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반기 공채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채를 대비한다, 준비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스펙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일단 대기업에 가려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스펙이 필요한지 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보통 일반적으로 좀 높은 스펙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네. 생각보다 어떤 점수나 스펙을 그렇게 높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학력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리면 최근에 이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석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주변에. 근데 2011년에 보면 국내 30대 대기업을 놓고 봤을 때 과거에는 이 석사를 하고 나면은 좀 우대해주는 이런 채용 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전부 없어졌고요. 예. 또 이제 이 공기업이나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학력 제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고졸 이상이면 채용 가능할 정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을 두지 않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원 가겠다고 하는 후배들을 또 많이 만나볼 수가 있는데 왜 가겠다고 하냐고 물어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업이 안 되니까 일단은 그냥 한번 대학원 가보려고요. 근데 너 뭐 하고 싶니? 그거는 그냥 그때 가서 대학원 가서 공부하다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돈 쓰고 시간 쓰고 인생의 시간을 정말 이렇게 갉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또 학력이 높다 그래서 꼭 고급스러운 정말 일을 하는 거는 또 아닌데요. 요즘 보면은 과도한 학력, 어떻게 보면 고학력화 현상이 이 학력 인플레이션, 이 문제를 또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뽑히는 사람은 또 적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하향 지원을 하게 되고 또 고용 시장에서도 인력의 미스매치 현상들이 막 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많은 문제들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또 채용 시즌이 되면 이야기 나오는 게 또 박사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미디어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박사들도 비정규직 많고 장롱 면허로 전전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스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은 이제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진정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준비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른 스펙도 좀 궁금한데요. 학점은 어떻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예, 학점 제한은 계속적으로 없어지고 있다고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예, 좀 예, 없어집니다. 예, 없어집니다. 조금 알려드리자면요. 이 삼성계열이나 GS, 대우 인터내셔널 등은 기존과 같이 3.0
B 이상의 학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 또 현대자동차,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아예 제한이 없습니다. 학점을 몇 점 이상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주변에 보시면은 취업 준비하는 분들 보면 3.0에서 3.99점 이 사이에서 대부분 그 성적을 받고 졸업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 이상의 학점을 뭐 가지고 있다. 이거 크게 변별력이 없고, 또 사실 이런 제한에 걸려서 내가 취업을 못한다. 이런 분들은 사실 대학 시절 상당히 좀 놀았다. 좀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과거 이 지원자들의 성적은 사실 그 성실도를 이 판단하는 척도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는 이런 학점이 높고 한 지원자들이 뭐 성실하다라던가 뭐 일을 잘한다던가 이런 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거든요. 최근에는 좀 이런 부분이 좀 인사 담당자들 사이에 좀 인식이 좀 이렇게 좀 확대되면서 학점이 다소 낮아도 어떤 다른 경험이나 뭐 봉사활동 아니면 나만의 어떤 특징적인 뭐 어필 포인트 이런 것 등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학점이나 이런 것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지원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특히 대학생들 방학 기간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계절학기 수강 듣는 거예요. 제가 80년대 후반 학번이거든요. 예. 근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계절학기 듣는다 그러면 다들 뭐라 그러냐면 너 F 권총 맞았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재수강을 하는 이런 경우였는데, 요즘은 이제 보면은 뭐 재수강 F 학점을 맞아서 재수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좀 뭔가 더 배우고 싶은데 부족해서 학점을 좀 계절학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학점 부족한 예를 들면 학점을 C를 받거나 D를 받거나 심지어 학점 B를 받았는데도 A 받고 싶어서 다시 또 이렇게 재수강을 하는 경우들이 네. 또 많다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공부를 돈을 내고 하는 거 맞는데 학점을 좋게 받기 위해서 B 학점 받았다고 A 학점 받기 위해서 또 막 재수강을 하고 다시 돈 내고 공부하는 거, 이것도 아깝죠.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쨌든 간에 학교를 지금 현재 바꿀 수도 없고, 또 학점이라는 것도 부족하다 그래도 크게 대세에 또 문제가 없어요. 그 빨리 뭐 한 달 만에 그렇게 확 전체적으로 학점 전체가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교하지 마시고 학점도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시면서 좀 내 장점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물론 이제 학점이 점수가 나오지 않은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나중에 면접관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은 이렇게 점수가 낮냐라고 했을 때는 왜 그랬는지 자신만의 대답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선혜 씨는 어떻게 재수강 해보셨어요? 재수강 저도 해봤죠. 근데 학점 저도 약간 때문에? 네. B, 뭐, 마이나 이렇게 나와도 좀 재수강을 했던 편인 것 같아요. 그 예가 바로 저인 것 같아서 좀 뜨끔했어요. 그래요. 네. 그러지 마세요. 전미혁 대표님이 근데 지금 가장 강조하시는 게 계속 이만하면 됐다 이런 마음가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좀 안 되는 부분 대표적인 게 또 외국어잖아요. 외국어에 정말 많은 분들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데 외국어 대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또 필수라면 또 필수가 이 외국어 부분인데 토익을 지원 자격으로 넣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이 입사 합격자들의 토익 평균 점수가 684점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684점 높은 점수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대기업에 가고자 하는 분들이 이 800점은 내가 넘어야 원서를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선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채용 인원이 적다 보니까 한 800점에서 850점 이렇게 좀 요구하는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일반적이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국내 뭐 대기업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아니면 뭐 중견기업이다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보통 한 700점 이상이면 지원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은행권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 자격 제한을 두지 않아도 지원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스펙을 좀 쌓아오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 은행권 같은 경우는 이 800점, 900점대 이상을 받아야 보통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 회사의 산업이나 지원자들의 성향이 어떤지 먼저 파악을 하고, 다른 지원자들이 지원 자격보다 좀 높게 요구하는 직군이라면 조금 더 준비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사실 또 GS 칼텍스의 토익 점수를 보면 730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S51 많이 좋아하시는데 토익 700점입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750점, LG 디스플레이는
뭐 600점 이상이면 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한 점수가 아닙니다. 너무 외국어 공부에 집중해서 이 방학 기간에 시간을 너무 보낸다면 자칫 이 공채 때 자기소개서라든가 다른 거 준비할 시간이 좀 없어진다. 이걸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가스공사요? 알겠습니다. 가스공사. 특히 2월에 토익 시험이 2번 있기 때문에 전부 여기에 올인한다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매번 대학생들을 만나면 이제 2월은 바로 토익의 시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가 구직자들 또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1월은 계절학기를 듣는 시간, 2월 달은 토익 시험을 보는 시간 이렇게 이제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본에 맞게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짜여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이 학점과 토익을 위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2달 동안인데 이걸 이렇게 전부 올인해서 소모를 해야 되는가 이것도 좀 고려를 좀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게다가 2월은 달이 좀 짧습니다. 오늘 2월 14일입니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간에 3월 준비하려면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올해는 게다가 또 2월 달에 설날 연휴가 있었잖아요. 제가 아는 한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빨간 날이 너무 많아.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 보면 일해야 되는 시간 이 까만 날짜가 이제 많았으면 좋겠는데 하다 보면은 빨간 날이 많다 보니까 월급날 다가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원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달력 볼 때도 빨간 날이 아니라 까만 날부터 먼저 보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라는 것도 사장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직원의 관점에서 보는 게 좀 달라집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요. 설날 연휴 아까 이제 졸업식 막 쫓아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2월은 그냥 휙 달아나고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명심을 하시고요. 네. 이 시간 도둑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착실하게 하나하나 준비하는 거. 그래서 특히나 책상이라든가 이 스마트폰에다가 내가 2월 달까지 준비해야 될 체크리스트를 한번 이제 나열을 하시고 이거 하나하나씩 점검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잘 새겨 들으시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3주가 참 짧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짧은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뭘 준비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일단은 스펙에 관계없는 걸 좀 내려놓으시고요. 예. 이력서 먼저 꺼내야 됩니다. 뭐 MC분들한테 좀 질문 드리자면 네. 딱 이력서 보셨을 때 가장 먼저 보시는 데가 어디예요? 얼굴. 사진이죠, 당연히. 사진. 사진이죠. 당연히 사진이죠. 네. 보면 이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을 붙여라. 근데 이거를 무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뭐 운전면허증에 옛날에 썼던 그 사진을 다시 갖고 와서 갱신하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똑같이 그냥 옛날에 썼던 사진을 그냥 붙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면접 자리에 가서 좀 얼굴이 다르네요. 이런 얘기가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인데 이게 뭐 못생겼다 이런 게 아니고 사실 특히 여성 구직자들 같은 경우는 옷이나 머리 스타일 보면 얼마나 됐는지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옛날 사진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쫙 준비해야 될 거는 사진이다. 먼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진을 찍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다음 주에 사진 찍을 날짜를 이제 예약을 해놨는데 네. 21세기 이미지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 좀 많이 찍어보시는데 내가 어떤 포즈일 때 가장 최적의 얼굴 표정이 나오는지 표정 연구하시고요. 사진 찍어보시고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잘 어울리는지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자기소개서도요. 지금부터 계속 고치고 다시 한번 써보세요. 글빨, 말빨, 면빨 하면 할수록 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비할 거 체크리스트 책상에 붙여놓고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을 평소에 참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 얼굴이 다르시네요라는 얘기는 근데 찍은 지 오래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과도한 포토샵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좀 단계별 많은 것 포토샵도 같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각종 지향하셔야 시술과 됩니다. 수술도 그래요. 좀 네. 포토샵 자제를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원시원한 두 분 이야기 잘 들었고요. 네. 신현종 대표 그리고 전미옥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